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만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먹는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화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에요. 복숭아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숭아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보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복숭아의 효능부터 알아볼게요. 복숭아의 효능. 복숭아는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복숭아의 효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에 도움. 복숭아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복숭아를 먹으면 장이 더 건강해집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줍니다. 피부 건강. 복숭아에는 항산화제가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더 매끄럽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눈 건강.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복숭아는 수분이 많아 몸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더운 여름철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으니 가끔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궁합인 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오이. 첫 번째로 오이입니다. 오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질이 다름. 오이와 복숭아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고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두 음식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이는 물이 많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복숭아 역시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배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위장 부담. 오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과하게 활동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오이는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복숭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붉은 고기.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와 복숭아, 왜 상극일까요? 1. 소화 속도의 차이. 붉은 고기.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소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나 불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복숭아. 복숭아는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풍부해서 소화가 빨리 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위장이 금방 소화를 시키고 다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는 붉은 고기와 빨리 되는 복숭아가 위장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2. 위장의 부담. 붉은 고기는 소화하기 위해 위장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이 이미 복숭아와 함께 일을 하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붉은 고기는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장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지는데 이 상태에서 붉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복숭아가 위장의 열기를 떨어뜨려서 소화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3. 음식의 궁합. 음식 궁합이란 음식들끼리 잘 어울려서 함께 먹었을 때 소화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고기와 복숭아는 이런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좋은 성분들이 서로 방해를 받아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결론. 붉은 고기와 복숭아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을 고려하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와 복숭아는 각각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따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자, 세 번째로는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우유 및 유제품이 복숭아와 상극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과 복숭아, 왜 상극일까요? 1. 소화의 차이. 복숭아. 복숭아는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풍부해서 소화가 비교적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우유 및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는 복숭아와 천천히 되는 유제품이 위장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2. 성질의 차이. 복숭아. 복숭아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도 성질이 차갑고 특히 차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이 더 차가워져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너무 차가워져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3. 음식 궁합의 문제. 음식 궁합이란 음식들끼리 잘 어울려서 함께 먹었을 때 소화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숭아와 우유 및 유제품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좋은 성분들이 서로 방해를 받아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결론. 복숭아와 우유 및 유제품을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을 고려하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와 우유 및 유제품은 각각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따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 이번엔 네 번째 음식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네 번째 상극인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이 복숭아와 상극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물과 복숭아, 왜 상극일까요? 1. 소화 문제. 복숭아. 복숭아는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풍부해서 소화가 비교적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산물. 해산물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일부는 지방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며 신선하지 않은 경우 소화불량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해산물을 함께 먹으면 복숭아의 빠른 소화와 해산물의 느린 소화가 위장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2. 알레르기 반응. 해산물 알레르기. 해산물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복숭아 역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복숭아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입 주위의 가려움이나 붓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음식의 성질 차이. 복숭아. 복숭아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 해산물도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 많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해산물과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더 차가워져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해산물을 함께 먹으면 위장이 너무 차가워져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결론. 복숭아와 해산물을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을 고려하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와 해산물은 각각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따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상극인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5번째 상극 음식은 감입니다. 감과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과 복숭아, 왜 상극일까요? 1. 소화 문제. 복숭아.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비교적 빠르게 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위장이 금방 소화를 시키고 다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아 소화가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은 탄닌 함량이 더 높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숭아의 빠른 소화와 감의 느린 소화가 위장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2. 위장의 부담. 복숭아. 복숭아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도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감을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지고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탄닌 성분의 영향. 감의 탄닌.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숭아에 있는 수분과 섬유질이 감의 탄닌과 결합하여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감과 복숭아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을 고려하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과 복숭아는 각각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따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소화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음식 궁합. 이제 여러분도 복숭아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잘 아시겠죠?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맛있고 안전한 식사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댓글에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